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잠실 준신축 20억 아파트 붕괴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엘스가 7억이 빠졌대요. 그러면서 전용 84제곱미터 20억 무너졌다. 지금 송파구 중심의 급락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하락이 중요한 이유,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강남 3구의 하락을 주도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잠실 지역입니다. 잠실 지역 하락 소식 여러 번 들리죠. 준신축뿐만 아니라 재건축까지 동시에 급락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라요. 자, 그런데 9월 2일 날 잠실 엘스 7억 하락, 그러면서 강남 4구 전용 84제곱미터 20억 무너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잠실 엘스 아파트예요. 2호선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고급 단지죠. 여기 엘스가 전용 84제곱미터가 저층 기준으로 19억 5천만 원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가격 하락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작년 10월 달에 불과 1년도 안 됐죠. 27억까지 최고 실거래 찍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7억 5천만 원 빠졌다. 저층인 걸 감안해도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변곡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8월 들어서 잠실 지역과 주변 지역 하락이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원래 하락을 주도했었던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 5천에서 단단하게 버티고요. 그 위에 위치한 트리지온과 레이크 팰리스도 국민평수 기준으로 21억 5천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한 달가량 이렇게 버티는 모습에 이게 좀 저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버티기가요, 한 달도 못 갔어요. 왜냐면 7월 아파트 거래량이 639건이 나왔는데 송파구는 38건이었거든요. 송파구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가 11만 6천 호고요. 송파구 전체 아파트 매물 등록 건수 중복 매물 제외하면은 4,031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7월 아파트 거래량이 38건이라는 거는 전체 아파트 매물 건수의 1%도 거래가 안 됐다는 겁니다. 1%만 거래되고 99%는 거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요, 초고가 아파트보다는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수요를 거의 못 찾았구나. 한마디로 이런 매수 멸종 상황에서는요,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매도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버티자는 매도자들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에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죠. 8월 25일 날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8월 23일 레이크 팰리스 중축 매물이 21억 5천에서 21억으로 빠졌다가 6일 뒤에 21억에서 다시 20억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20억 1천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단 2주 만에, 2주도 안 돼서죠. 2주도 안 돼서 1억 4천만 원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소식은요,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트리지움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5천의 급매가 나오고요. 그 위에 위치한 리센치에서 21억 초급매가 나오게 됩니다. 잠실 엘스도 21억 5천까지 호가가 뚝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중층, 고층 매물도 20억대 매물이 형성됐는데, 그러면 저층은 얼마로 해야 팔릴까요? 그래서 잠실 엘스에서 저층 매물이 19억 5천만 원에 등록이 됩니다. 잠실 20억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잠실 지역 20억은 안 깨질 거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금리 인상 한 방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자산가치 재평가 과정이 이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준금리 2.25%에서 대출금리가 평균 4.2%, 예금금리 3.2%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2.5%가 됐네. 대출금리 4.5% 되고 예금금리 3.5% 되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20억 있으면요, 저 같아도 장기채 사놓을 것 같아요. 돈이 갈 데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특히 위험자산에 서는 현상이 극히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현재 기준금리는 여기서, 앞으로 기준금리는 여기서 두세 차례 더 오른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야, 왜 잠실만 그렇게 빠져? 맨날 빠졌다는 소식 보면 잠실이야, 이게 뭐 동네 북이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솔직히 잠실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미 송파구 강동구 지역에서 급락 매물이 많아요. 가락시장역 초역세권에 올림픽 페모리에 타운 보잖아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7천에 급매가 있거든요. 여기 최고 21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얼마 하락했죠? 4억 3천만 원 하락했죠. 이 매물도 추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게다가 송파구 다른 지역도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여기 살기 되게 좋거든요. 여기도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까지 가격이 빠졌습니다. 최고 작년 8월에 1년 전에 24억 7천이었어요. 4억 7천만 원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강동구 지역에서도요, 급락 매물이 좀 있어요. 상일동역 초역세권인 고덕 아르테온,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15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최고 18억 6,500까지 거래됐거든요. 3억 6천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 가까이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매머드급 단지에서는 이런 큰 20% 가까이 하락한 급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매머드급 단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고점 대비 30% 하락했다는 단지 뉴스 소개해드렸죠. 지난해 14억 9천까지 거래됐던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2천만 원 낮게 팔렸네. 그럼 고점 대비 20% 하락, 거의 30% 가까이 폭락한 거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거기도요 4,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작은 단지나 매머드급 단지랑 똑같이 거래급감이기 때문에 수요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매도 물량은 매머드급 단지가 물리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많은 물량 중에서 급매 간의 경쟁이 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나마 수요 있는 곳은 매머드급 단지거든요. 그럼 그 수요자를 잡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작은 단지는 뭐 수요자가 없으니까 가격 맞출 생각도 못 한다는 부분이죠. 특히 작은 단지는요, 가격 하락을 시키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잘 안 되고 암암리에 좀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잠실 지역의 하락 요인은 또 있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이게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지정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것을 연장을 해서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 지역은 갭 투자자 유입이 불가능해요. 이 갭 투자자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보통 이런 15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자의 70% 이상을 날려버리는 일이거든요. 야, 그런데 잠실 지역 살기 좋잖아. 실소자가 살면 되잖아. 근데 실소자가 살려면은 대출을 한 푼도 받으면 안 돼요. 왜?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주택은 LTV가 제로로 잡히고, 그 규제를 잘 풀어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이것을 안 풀어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비싸게 팔고 신용대출을 추가해서 사야 되는데, 일단 현재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 지역까지 거래 멸종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진짜 초급매 아니면 안 팔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초급매로 싸게 팔면 잠실 지역 아파트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나마 신용대출도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규제지역 매수가 1년간 제한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 하락에 제동을 걸어줄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잠실 지역의 이런 하락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락의 중심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 강동과 하남도 같이 내려요. 야, 우리가 안 내리는데 왜 너네는 안 내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위례하고 성남까지도 같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야, 나는 안 떨어질 거다, 강남 불패다 이랬는데 여기도 같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야, 잠실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강남에 뭐 잠실 쪽에 2배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투자자라 그래도 야, 안 떨어진 데 사겠습니까? 더 많이 떨어진 데 사겠습니까? 더 많이 떨어진 데 사겠죠. 수요가 옮겨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강남 지역도 수요를 잡기 위해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머드급 단지 뭐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와봤지만 그래봤자 2020년 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상승분 반납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 시기는 거래도 거의 없이 제일 많이 급등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락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 상승분 반납해봤자 배합할 사람 별로 없다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의 가격 훨씬 많은 시세 차익을 얻고 있고 그것 빠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금융 시스템 위기나 부동산 시장 불안 이런 거 안 일어난다 본다고 보는 부분이죠.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더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아파트 무서워서 못 산다고요?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받으시면 폭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가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분양들, 나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분양들, 지금 같은 긴축 상황에서 당첨될 수 있다는 부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